이 세종 특공 그리고 관평원 이전과 관련해서 황당한 뉴스들, 당황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주로 이전하는 기관도 아파트는 세종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직장이 청주로 간대. 왜? 제목, 청주로 이전했는데 왜 세종 특공을? 그러니까요. 많은 조간신문 보도에 따라 2012년부터 세종시가 아닌 충북 청주시로 이전한 식약청, 질병청 등등 6개 공공기관 종사자들 아파트는 어디서 받았냐? 세종에서 받았다라는 세종특별시. 관계부처 입장, 2010년 청주로 이전한 식약처가 당시 지역 내 주택 공급 등이 열악해서 세종특공 자격을 행복청에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주었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이거 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청주와 세종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공이 이제 세종 아파트 특공인데 청주로 가는 공무원들에게는 왜 세종 아파트를 줬을까?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뽑아왔거든요. 행복도시 특공 세부 운영 기준이 있어요. 예. 여기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예정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정지역. 그래서 4조에 보면은 이 특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이 쭉 있는데 특별 공급 대상자 다 전제하는 게 뭐냐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컨대 서울에 있다가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아무 데도 없었는데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뭐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예정지역은 어디냐면은 충남 연기구거든. 공주시, 충청남도거든요. 그런데 왜 충청북도가 청주잖아요. 청주는 충청북도잖아요. 앞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청주는 예정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세부 운영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도 아닌 청주에 뭐 그냥 필요하니까 특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가? 예. 당장 저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관련 규정부터 찾아보고 맞나 틀리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본인의 정확한 그 직무 집행 범위 내에 있고 또 본인한테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떠나서 일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특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황당한 의혹들을 쭉 보면 유령 청사 짓고 특공받고 차로 10분 거리로 가고 특공받고 거기 부처 사표 내고 아파트는 계속 특공받고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특공만 받고 그리고 민간 분양은 200대 1이 넘는데 1대 1로 특공받고 이제는 충북이 가는데 특공받고 김연아 의원님 특공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좀 국회 차원에서 정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1년과 12년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사실은 그때 세종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얻기도 어려웠고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낑겨 살기도 했고 너무 내려가지 않아서 오히려 그때는 여기에 내려가는 것을 권유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좀 엄밀한 기준이 있었어야 되지만 그때 이전한 사람들과 2015년이 지나서 세종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3단계 이전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약간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전을 하려고 하고 특공의 일종의 우리가 속된 말로 숟가락 얹거나 빨대 꼽았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잣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경찰 수사에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더 규칙이라든가 내부 규정에 대해서 면밀한 행정감사 또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질의들이 같이 아우르지 않는다면 한편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국민들은 언감생실 꿈도 못 꾸는 저런 특별공급을 공무원들 다 받았단 말이냐 라면서 정말 요즘 LH 사태나
주택가격 폭등 때문에 가슴이 아린 국민들의 마음에는 또 2번, 3번 멍이 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 싶어서 이거 정말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황당한 소식은 이겁니다. 관평원이 세종에 지어지고 171억 원짜리 유령청사, 그에 관련된 특공까지 주어졌는데 이번엔 관평원 직원이 배우자, 교사임 배우자를 세종으로 이전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라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관평원 세종시 교육청에게 우리 세종사의 신청사 건립할 예정입니다. 171억 원짜리. 그러니까 직원 와이프 대전교육청 소속인데 세종교육청으로 전입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다른 기관들과 달리 엄정하게 판단했어요. 세종특별시 교육청 칭찬합니다. 행안부 이전 계획 고시를 교육청이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닌데 왜 아내를 세종시로 전입해달라고 합니까? 라고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엄정하게. 자, 그러자 관평원은 이전 기관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전입 요구 공문을 전송했다라는 사실도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불발됐으니 다행인데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과 정의당 포함한 야당은 국조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이 범야권의 국조를 거부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또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을 통해서 과도한 시세 차익 그리고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에도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H 사태에서 본 것처럼 정부 차원의 셀프 조사로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국회가 나서서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또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당은 이 국정조사를 왜 거부한 걸까요?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여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다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다.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정의당까지 포함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야당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들에 대한. 좀 이것과 전혀 별개의 이유를 들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 이거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국회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현재 상임위 안에서 혹은 국감 속에서 지나온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 상임위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또 그래서 국회가 오히려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한 대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야당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 그거는 얘기가 거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만 그동안의 이 과정에서도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할 필요가 있고 또 수사라든지 또 국정감사라든지 또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미진했을 때 말하자면 국회 수준의 어떤 감사를 대대적인 어떤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